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의 첫걸음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캔들 차트의 구조, 요 생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술적 분석이 뭐라고 했죠?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 캔들과 거래량이었어요. 이 중에서 캔들을 오늘 뽑아서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캔들로 인해서 어떻게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쪽까지 가는 게 목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캔들 차트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캔들 차트는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분이죠. 저 캔들 차트의 창시자, 이걸 만든 사람은 일본의 혼마무네이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식시장이 있을 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본의 예전에 이제 쌀로 우리 예전에는 다 화폐 나오고 하기 전에는 쌀로 모든 걸 거래를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쌀 뭐 한 포대, 뭐 쌀 한 가마 뭐 이런 식으로 했죠. 포대가 쌀 한 가마니 쌀 두 가마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값을 매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쌀이 주요 화폐 대신 거래될 때, 그 당시에 혹은 이제 쌀을 화폐하고 함께 사용할 때, 요럴 때 혼마무네이사가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서양에 있는 스티브니슨이라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걸 가져가요. 미국 가져가서 재정립을 하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편하게, 그리고 가장 큰 틀로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눠놔요, 이 사람이. 그래서 캔들 차트의 뭐 아버지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마무네 이사. 요거는 거래의 신 혼마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책이죠. 거래의 신 혼마. 이 책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스티븐 니슨 같은 경우는 이제 캔들 차트의 투자 기법 하면은 나와요. 투자 기법. 책이 뭐 2권이 있는데, 뭐 캔들 차트의 투자 기법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혼마무네이사랑 스티븐 니슨 요 정도 그냥 이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모양 자체가 캔들이 양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양초의 모양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캔들은. 바로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몸통이 있고 밑에 아래 거 이렇게 쓱 가려보면은 몸통이 있고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하나 나와 있죠, 심지가. 그래서 이게 양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캔들 차트입니다. 자, 캔들 차트는 이 색깔에 따라서 양봉과 음봉으로 나눠지는데, 음봉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죠. 부정적인 이미지. 왜냐면은 시작한 가격보다 낮게 끝났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막 싸우고 나서 거래가 위아래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밀려서 끝난 거예요. 시작 가격보다. 그리고 양봉이라고 하면은 시작 가격보다 올라서 끝난 거겠죠. 당연히 반대겠죠. 그래서 보통 요걸 좋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음봉이죠. 지금 저도 이렇게 그려놨고 빨간색이 양봉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 빨간색을 보면 사람이 흥분하죠. 흥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보고 빨리 매수세 들어왔으니까 달려들라고 양봉으로 만들었다, 이런 설이 강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반대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양봉 음봉 색이 달라요. 미국은 자, 이 빨간색이 오히려 음봉이 되고요. 음봉이 되고, 요게 양봉 같은 경우는 녹색이 돼요. 녹색 같은 경우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상승할 때 녹색을 표시함으로 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면서 추격 매수하지 마라라는 의도를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정보를 찾아보다가 이거 녹색 봉이 있고 이거는 뭐 빨간 봉이 이렇게 있으면은 빨간 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외국은 아닙니다. 외국은 이게 음봉이에요.
빨간색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온다.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은 뭐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빨간색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색, 그 캔들의 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양봉, 그 음봉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거 다 색깔 조절 가능합니다. 빨강으로 바꾸시고, 요 양봉을 초록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스스로가 좀 안정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캔들의 구성을 볼게요. 캔들은 시가는 오늘 아침 9시에 장이 시작하잖아요. 9시에 시작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가격이 여기가 10,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10,000원이 시작 가격인 거예요. 오늘 첫 거래 가격인 거죠. 그리고 종가는 오후 3시 30분에 끝나죠. 오후 3시 30분에 동시효과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거래가 된 가격, 이걸 종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가는 뭐 최고가라고도 하는데 장중에 가장 높은 가격,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요 시가가 10,000원이었고 종가가 11,000원이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고가는 11,5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다 됩니다. HTS, MTS 다 표시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거래한 금액 중에서 11,500원이 가장 높은 금액이었구나. 11,500원에 산 사람들은 다 물려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가 10,000원이고 여기가 11,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가는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에 거래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최저가라고도 하는데 오늘 거래된 금액이 최저가예요.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죠. 예를 들어 9,500원이라고 할게요. 9,500원에 산 사람은 지금 11,000원에 끝났잖아요. 그럼 오늘 9,500원에 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 산 사람들은 다 수익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종가, 시가, 시작한 가격, 마감 가격, 그리고 가장 높은 최고가와 가장 낮은 최저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캔들을 구성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가운데 이렇게 네모난 거 있죠? 박스. 요 박스는, 네모난 박스는 몸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심지 있잖아요. 양초의 심지. 요 부분을 꼬리라고 부른다. 뭐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통과 꼬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캔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맨날 저렇게 완성된 것만 보시잖아요. 이게 캔들이 알고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루에도 뭐 여러 이제 심리적인 요소와 여러 세력들의 싸움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시가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도 표시하고 뭐 녹색으로도 표시하는데 저는 그냥 녹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가 시가예요. 시가. 보이시죠? 요거 녹색. 시가 처음 이루어진 가격, 이게 10,000원이라고 칠게요. 자, 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양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100%는 아닌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장 이제 뭐 클래식한 뭐 이런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하락이 되면은 처음 봉은 저렇게 양봉이 아니에요. 밑으로 먼저 내려왔죠. 이거 뭐예요? 파랑색 음봉. 음봉이면 하락이 먼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하방향을 먼저 봤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매도 세력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많이 파니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파는 세력, 매도 세력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10,000원으로 시작했는데 9,500원이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9,500원이 된 다음에 귀신같이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귀신같이 9,500원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초가인 10,000원을 넘어서 11,500원 이 구간까지 상승을 합니다. 11,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은 9,500원이 되니까 여기가 저점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매도세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매도세가 쉬었을 수 있고 아니면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서 여기서 싸우다가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매도가 휴식을 취하면서 눈치를 봤을 수 있고요. 1번. 2번.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을 수가 있어요. 둘 중 하나가 나왔겠죠. 아니면은 세 번째는 둘 다 같이 나왔거나, 그러니까 매도세가 쉬었거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거나 둘 중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순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매도세가 휴식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내려가네 하고 매수세가 강하게 나왔을 수 있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매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위쪽에 가서 팔지 뭐 하고 쉬는 게 나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구간이 함께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도세는 계속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가 너무 강해서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적으로는 9,500원에서 11,500원까지 강력하게 올라왔다. 매수의 승리인 거죠. 이거는 매수세의 윈, 승리가 됐다 보면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11,500원까지 갔는데 여기서 쪼로록 이렇게 밀려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밑으로 내려왔다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좀 진정해. 너무 많이 올랐어 매수세.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정시켜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락을 보였지만, 처음에는 1번은 하락을 보였지만 2번 강력한 매수세에 의해서 양봉이 나왔다. 그리고 3번 마지막에는 추가적인 매수세로 해서 끝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유지를 하지 못하고 조금 밀려서 끝났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당일날에는 상승을 보이지 않았다. 요 정도로 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개장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 시초가 후에는 매도세가 강했다. 그리고 2번 이 저가를 온 다음에는 저가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매우 강력했다. 뭐 강력하게 올라왔으니까 지금 매수세가 매우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가 부근에서는 종가에 가까워질수록 매수세가 줄어들고 여기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잖아 이만큼. 그러면은 장중에 단타 치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9,500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11,500원이에요. 그럼 2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일어나겠죠? 수익 실현. 수익을 실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일에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당일 단타는 한 3%만 먹고도 자르고 나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 욕구가 막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저분들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매도세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요 정도로 캔들 생성의 원리를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쉽죠? 쉬운데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요 캔들이 양봉이네, 윗꼬리 아랫꼬리 있네 이러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평생 발전이 없어요. 이 캔들을 보고 어떻게 세력들이, 돈 많은 사람들 세력들, 외국인 세력이든 뭐 기관 세력이든 그냥 뭐 개인 뭐 세력, 돈 많은 세력이든 이런 세력들의 의도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캔들 하나에도 굉장히 무수한 사람들 간의 공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매수 매도에 대한 공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파악하고 이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벌 수 있다. 기술적 분석한다고 했는데 맨날 보조지표 요거 하나 갖다가
뭐 일목균형 표현이 뭐 볼린저변지 뭐니 뭐 많죠. 좋아하시는 거 뭐 MACD 뭐 많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 원리도 모르고 무슨 보조지표 가지고 얍삽한 짓만 하려고 하냐 이거죠. 주식 시장에서는 꼼수라는 거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깊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탄로 나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뭐 제 채널에 와가지고도 뭐 이 뭐 전문가 놈들은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욕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 또 바른 말하는 사람들 의견을 받아들이시면 되고, 아닌 사람들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 댓글 달고 뭐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끊어줘야 돼요. 무관심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말을 쓰는 것보다 그냥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눈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캔들 차트의 원리와 핵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주가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변화를 해요. 제가 지금 뭐 간단하게 뭐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마무리하는 정도만 알려드렸는데,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차트가, 분봉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장중에도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어느 쪽, 매도 세력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 세력이냐 손절 세력이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요런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첫걸음이에요. 저런 매수 매도에 대한 심리 정도만 파악하셔도 성공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캔들을 보고 힘의 방향을 생각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수세가 강할 때는 양봉 쪽으로 나올 것이고, 매도세가 강할 때는 이제 하락이 나오는데 음봉 쪽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매수세가 더욱더 매도가 더욱더 강해지는지 아니면 매도가 멈추는지를 잘 보고 매수에 대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캔들의 의도를 보고 이 세력의 의도를 꾸준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올랐네 내렸네 이거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해요. 주식시장에 딱 시작하면은 내가 종목을 하나 사고 올랐다, 오늘 수익이다, 좋다, 내렸다, 에이 삐리리 욕하면서 내일은 오르겠지, 요 생각만 하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올랐네 내렸네가 의미가 없다고. 앞으로 오를 것인가 앞으로 내릴 것인가가 중요하지, 오늘 올랐네 내렸네 이건 결과인 거잖아요. 결과를 보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주가를 예측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결과 나온 거 그래 중요하죠. 당연히 돈이 걸린 거니까. 근데 결과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미래. 다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한 이유가 미래에 큰 돈 벌려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사가지고 막 쭉 올라가, 컴투스 같은 거 사고 메디톡스 같은 거 사고 삼성전자 같은 거 사서 쭉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뭐 어떻게 됐네 이거보다, 내 월급이 뭐 200 이내 300 이내 이거보다 앞으로 500을 받을 수 있냐, 앞으로 1000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분석도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힘의 방향, 세력의 의도. 아시겠어요? 캔들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모든 심리가 반영된다라는 거. 굉장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 머리에 담아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의는 굉장히 쉽게 넘어왔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맨 밑으로 내리면은 댓글 하나 달 수 있습니다. 요거 터치해서 댓글 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영상에는 숫자 3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잘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는데, 교육 영상에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교육 강좌를 보고 어떤 점을 느꼈다,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을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글을 다시 보고 나서 또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3개월 뒤에 혹은 1개월 뒤에라도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가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교육 영상에 대해서 댓글은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